안녕하세요. 아들딸 한의원 조수연 원장입니다. 저번에는 제 소개를 간략하게 했고요.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보고 또 잘하는 분야인 산후풍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후풍 환자만 최소 한 1000케이스 이상 봤는데요. 물론 유산 환자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 되겠죠. 꽤 될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저도 잘 몰라서 많이 헤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경력이 늘어나고 또 제가 예전에 중국 연길 쪽에 우연찮게 유학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만난 선생님께서 부인과 쪽을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그 선생님에게 아주 잘 배워서 지금까지도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또 산후풍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출산 쪽도 많이 보시지만 출산하고 오신 분들이 산후풍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배운 게 많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한테 배운 것과 또 제가 공부하고 경험해서 터득한 거를 이제 합쳐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저만의 어떤 산후풍 치료 방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산후풍 치료를 어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산후풍의 계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산후풍 시리즈는 계속 산후풍 치료는 시리즈로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짧게 끊어서 영상을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는 산후풍 증상을 찾아서 골라서 보시면 되게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 얼굴보다는 아무래도 PPT가 낫겠죠. 그럼 PPT를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산후풍 말은 많이 하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산후풍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산후풍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예전에는 책에 나온 것만 보고 이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 정도만 했거든요. 근데 임상은 다르죠. 진짜 환자들이 말하는 게 산후풍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특히 제가 남자인데 산후풍이 뭔지 겪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근데 다행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중국에 유학 갔을 때 거기서 산후풍 환자를 많이 봤고 그분들이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대충 산후 증상이 뭐다 이런 걸 그때 처음 들었고 그리고 제가 첫 개원이 춘천이거든요. 춘천에 개원했을 때 산후풍 환자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쪽 강원도 쪽에 산부인과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홍천, 화천, 인제, 양구, 가평 이쪽에 계신 산모님들이 춘천으로 출산하러 오셨거든요. 그럼 출산하고 산후조리하고 산후보약이라고 하죠. 산후보약 먹으러 저희 한의원에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참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동탄으로 이전을 합니다. 근데 동탄이 또 어떤 곳이에요? 출산율 전국 1위. 그래서 동탄에 있으면서 물론 지금도 동탄에 있지만 산후풍 환자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춘천에 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후 증상은 진짜 빠삭하게 합니다. 빠삭하게. 일반적인 산후풍 증상도 알지만 조금 특이 케이스도 골고루 들어서 알죠. 예를 들어서 출산한 지 한 5년 됐는데 출산 달만 되면 산후풍 증상 생긴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생리전만 되면 본인 출산했을 때처럼 손가락, 손목, 골반, 무릎 이런 데가 쑤신다든지 시리다든지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산후풍. 저희 원전이라고 하죠. 그 한의학 원전 옛날 책에 뭐라고 써있냐. 산후풍은 출산 후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병의 집합.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현대식으로 좀 풀어서 쓴 거고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에 사기가 들어온다고 써 있는데, 여기서 사기라고 하는 거는 날씨 영향 뭐 이런 거를 주로 말해요. 풍한, 서습, 조화 이런 걸 말하는데, 물론 뭐 화기가 들어와서 따뜻한 뜨거운 기온이 들어와서 산후풍이 생길 일은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외부 영향을 받아서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은 지금하고는 좀 틀려요. 왜냐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아무래도 많이 다르겠죠. 네. 지금하고 그때하고 생활 방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온 그 원전만 보고 산후풍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면은 좀 안 돼요, 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다르냐?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출산하고 뭐 며칠 안 돼가지고 몸 풀기도 전에 집안일, 밭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아기를 뭐 두고서 나와서 밭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기를 업고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바로 쓰죠, 바로.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조리원에서 쉬죠.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출산하면은 자연분만하면 하루, 제왕절개하면 3일 정도를 입원실에 있어요. 그리고 입원실에서 조리원으로 이동할 때 잠깐 외부에 좀 노출이 되긴 하죠. 그리고 바로 조리원 가서 짧게는 일주일, 열흘, 길게는 2주 정도를 조리원에서 푹 쉽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될 일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영양 부족 가능성이 높다. 그때는 뭐 산모가 제일 잘 먹은 거죠. 집에서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먹었죠. 못 먹어서 젖이 안 나올 정도 뭐 그런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랬는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네, 잘 먹죠. 굉장히 잘 먹어요.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은 집에 냉방, 조리원의 냉방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도 많죠. 우리 가끔 이렇게 산모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애기 태열 때문에 온도를 뭐 22도로 낮췄다, 23도로 낮췄다. 그랬더니 내가 너무 시리다, 춥다, 막 관절 같은 데가 막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조리원의 어떤 그 말은 태열을 위주로 한 얘기고요. 사실 태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애기한테 맞춰서 온도를 낮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두 달 지나면 다 벗겨지고 괜찮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온도를 낮출 필요는 없어요. 산모가 가장 괜찮은 정도, 산모의 컨디션에 맞는 정도로만 온도를 맞추시면 되고 너무 낮추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좋았던 거는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기를 봐주죠. 누가? 첫째가 봐주기도 하고요. 첫째랑 나이 차이가 많으면은 첫째가 봐주기도 하고, 뭐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뭐 첫째 큰엄마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조카, 뭐 사촌 언니 이런 분들이 같이 봐주기 때문에 사실상 육아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막 집중해서 보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출산하고 두세 달 지나면은 도와주는 분들이 다 떠나요. 그럼 그때부터는 혼자 육아예요. 뭐 독방 육아라고도 많이 하는데 꼭 남편하고 같이 육아를 안 하더라도 2, 3개월이 지나면은 도와주던 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의 낮 동안은 혼자 육아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노산인 경우가 많죠. 예전에 출산 언제 했어요? 10대 후반에도 하고요. 20대 초반에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뒤쯤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딸려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를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산후풍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고 육아를 위한 노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기후보다는 내부의 냉난방, 물론 난방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다만 난방도 문제가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전기장판 틀고 자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너무 뜨겁게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땀날 정도로. 네. 그리고 음식의 영양. 음식의 영양은 옛날에는 못 먹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잘 먹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자극적인 음식, 그 다음에 찬 음식을 예전보다 더 잘 접할 수 있어요. 출산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산하면은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나고 막 시원한 걸 먹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네, 찬 음식을 땡겨 하는데 그래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많이 먹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 산후풍은 한 가지 증상이 아니고요. 증후군이에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고 근데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관절 쪽 증상이 있고 또 하나는 체력이 떨어진 거, 기능이 떨어진 거. 관절 쪽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아프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고 체력 쪽도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관절 증상은 부위가 있고 또 양상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만 써 있는데 뭐 손가락, 손목, 발목, 골반, 허리, 무릎 뭐 이런 쪽인데 어깨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어깨를 넣었는데 어깨 아닙니다. 어깨는 산후풍 아니에요. 그리고 시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리다, 그 다음에 아프다, 그리고 붓는다, 땡땡하다 이런 조합이에요. 조합. 손목이 아프다, 발목이 시리다, 뭐 골반이 저릿저릿하고 시큰시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떨어진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저하, 또 하나는 정신적인 저하. 그래서 우리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이 우울하다 뿐만은 아니에요. 그냥 정신력의 고갈. 그래서 눈물도 나고 무기력하고 분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폭력 성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산후풍은 대부분 나타나는 거고 정도의 차이 정도만 있죠. 근데 이게 산후풍인지 아닌지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만 한 거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맛보기로 만든 거고요. 앞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한 편씩 계속 올려볼 거고 저는 구독과 좋아요는 뭐 특별히 필요는 없긴 하지만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만드는 이유가 이런 증상들이 산후풍인 거를 알고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거고 또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은 저희 한의원 PR을 위해서 만든 거기도 하니까 만약에 치료가 잘 안 되는 어떤 산후풍 증상이라고 하면은 저희 한의원 문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게 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한번 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